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커말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엑셀 1일차 기초함수 통계 함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함수들을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1의 엑셀, XS, 파워포인트의 평균을 H3, H12 영역에 표시하시오. 에버리지 함수 사용. 자, 에버리지 함수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에 이 범위에서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평균은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엑셀, XS, 파워포인트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수식을 H12셀까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번 표 1의 평균의 순위를 I3, I12 영역에 표시하시오. 랭크 EQ 함수. 자, 랭크 EQ 함수는 랭킹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 랭킹 뭐의 순위란 뜻이잖아요. 순위. 이 랭크 EQ 함수도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하고 1이 있습니다. 0은 내림차순입니다. 즉 높은 수가 1등입니다. 1은 뭐예요? 오름차순입니다. 즉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우리 높은 수가 1등으로 해야 되니까 0을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47.02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eq 가로 열고 자, 기준 셀이 안 찍힌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H3셀이 쉼표. 자,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눌러줘야겠죠. 항상 이 범위는 고정돼 있어요. 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H3셀이 몇 등이냐, H4가 몇 등이냐, H5가 몇 등이냐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인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수식을 I12셀까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가 나오네요. 자, 3번 표 1에서 각 과목과 평균 순위의 최대값을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각 과목과 평균 순위의 최대값을 계산해 보랍니다. 맥스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줍니다. 자, 는 맥스 가로 열고 자, 위에 드래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의 최대값과 평균과 순위의 최대값이 표시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94.3333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거는 두 자릿수로 셀 서식이 정해진 겁니다. 내가 셀 서식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들어간 다음에 숫자 클릭하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만약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두 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되네요. 그렇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네요. 자, 최소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자, 4번 표 1에서 각 과목과 평균 순위 최소값을 E14, I14 영역에 표시하시오. 민 함수 사용. 자, 민 함수는 민 가로 열고 범위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민 가로 열고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의 최소값이 표시됩니다. 평균의 최소값, 순위의 최소값이네요. 자, 5번. 표일의 각 과목과 평균 순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E15, I15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지 함수 사용. 자, 라지 함수는 라지 크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게 라지 함수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숨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 닫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열이 1씩 증가하면서 계산이 되겠죠? 처음엔 2열, 그 다음엔 F열, 그 다음엔 G열. 자, 엔터. 자,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두 번째로 큰 값은 여긴 90이네요. 엑셀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은 90이네요. 90도 잘했는데 90보다 90이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자, XS에서는 두 번째로 큰 값이 83이네요. 100점 다음에 90점도 없고 83점이 두 번째로 큰 값이네요. 자, 6번. 표 1의 각 과목과 평균 순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E16, I16 영역에 표시하시오. 스몰 함수. 스몰은 스몰, 라지의 반대 개념이겠죠. 스몰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 쓰여지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K가 1이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고, K가 2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고, K가 3이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라지 함수는 뭐예요? 는 라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라지 함수는 는 라지. 범위 쉼표 K예요. K가 1이면 제일 큰 값을 찾아주고,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고,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니까는 스몰 가로 열고 엑셀 드래그하고 쉼표 2. 쉼표 2는 뭐예요? 두 번째로 큰 값을,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엔터. 엑셀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은 50점이네요. 공부를 조금 못하네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엑세스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60, 파워포인트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60, 평균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62.667. 요거다, 그치? 667. 자, 중간값 7번. 표일에서 각 과목과 평균 순위의 중간값을 E17, I17 영역에 표시하시오. 미디안 함수네요. 는 미디안은 중간값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찾아줍니다. 자, 그럼 는 미디안 가로 열고, 자, 엑셀 드래그하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거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67이 중간값이네. 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중간값을 찾으면 1등서부터 10등까지의 중간값은 6이네요. 그렇죠? 6. 자, 8번 보겠습니다. 표일의 각 과목과 평균 순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값을 뭐라 그래요? 자주 발생하는 거. 이걸 빈도수라 그럽니다. 빈도수가 많은 값을 찾을 때 모드 SNGL 함수를 씁니다. 는 모드 .sngl 너무 못 썼나요? gl 가로 열고 범위.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숫자를 표시해 줍니다. 빈도수가 많은 숫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난 숫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는 모드 SNGL 가로 열고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60점이 가장 많이 표시돼. 그럼 60점이 맞나? 하나, 둘, 60점이 두 개 있으니까 가장 많은 게 맞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여기 8등이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8이 나오네요. 자, 62.67이 제일 많대요. 여기도 62.67, 62.67, 62 두 개네요. 그렇죠? 62.67이.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걸로 표시되네요. 자, 9번. 표 1에서 각 과목과 평균 순위 개수를 E19, I19 영역에 표시하시오.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는 셀에 개수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음 그 개수를 표시해 주는데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에서의 개수. 그럼 이 카운트 함수가 셀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자는 못 세요.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더라도 문자는 셀 수 없고 숫자, 쉼표, 날짜, 쉼표, 시간, 숫자, 날짜, 시간만 셀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는 카운트 가로 열고 제가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요. 왜? 여기 문자잖아. 이거는 문자니까 못 세니까 0이라고 나와. 0. 그렇죠? 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뭘 셀 수 있어요? 셀에 숫자, 날짜, 시간이 채워져 있는 것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이건 숫자니까 드래그하고 엔터. 자, 그럼 뭐 다 10개겠죠. 뭐 다 10개, 10개씩, 10개씩, 10개씩 채워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네. 10개네요. 자, 10번. 표 1의 평균에서 50번째 백분위수를 H20셀에 표시하시오. 여기 H20셀에 백분위수를 표시하랍니다. 자, 는 퍼센타일 점 inc 요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 백분위수를 구해줍니다. 자, 50번째니까 100에서 50번째니까 여러분 0.5가 돼요. 0.5 알겠죠? 백분위수는 1서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1서부터 100까지입니다. 근데 50번째니까 0.5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자, 퍼센타일 점 inc 가로 열고 평균 이렇게 드래그하고 쉼표하고 50번째니까 0.5입니다. 72번째는 뭐예요? 0.72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엔터. 66.83이 나오네요. 자, 11번. 표 1의 학과와 엑셀을 이용해 표 2의 학과에 해당하는 엑셀의 평균을 L3, L4 영역 L3, L4에 계산하시오. 자, L3, L4 영역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함수 사용하랍니다. 는 average if라는 건 뭐예요? 조건. average는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로 열고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 범위가 되겠죠. 범위. 이 부분은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뭘 구해요? 엑셀의 평균이니까 엑셀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 평균 범위가 되겠죠. 평균 범위.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verage if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그렇죠? 요 범위에서 F4 쉼표. 제가 F4를 누른다는 것, 즉 절대 참조를 한다는 것은 수식을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자동 채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 즉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셀이 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쉼표. 그다음에 뭐를 찾는 거예요? 학과. 자, K3셀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K3셀 코딩학과네. 그렇죠? 자, 코딩학과를 찾아서 쉼표 코딩학과에 해당하는 엑셀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셀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F4 눌러줘야 돼. F4 눌러서 가로 닫고 엔터.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자, 72가 나오네요. 그렇죠?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표 1의 학과 반 엑셀을 이용해 표 3의 학과 반에 해당하는 엑셀 평균을 L8, M9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L8, M9 여기다 계산하랍니다. 즉 학과는 코딩 학과이면서 반은 A반인 엑셀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자, 반올림하되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겠죠? 자, 우리가 라운드 함수가 있고 라운드 업 함수가 있고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다운 함수는 트렁크 함수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쵸? 쓰임이 똑같다 그랬어요. 자, 라운드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 할 때 쓰는 겁니다. 반올림. 라운드 업은요, 올림이겠죠. 올림. 라운드 다운은요, 내림 또는 뭐 버림 또는 뭐 절삭 뭐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자, 에버리지 이프즈. 에버리지 이프즈 함수는 저기 평균 범위가 들어가. 이 평균 범위에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 범위. 여기서 보니까 엑셀의 평균을 구하니까 이 엑셀이 뭐가 되겠어요? 평균 범위가 되겠죠. 평균 범위. 자, 범위 1에서 쉼표. 너무 못 썼나요? 다시 쓰겠습니다.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딱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이럴 때는 혼합 참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는 에버리지 이프즈 에버리지 이프즈 가로 열고 뭐에? 엑셀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엑셀 드래그 해주고 F4 쉼표. 자, 학과 드래그 해주고 F4 쉼표. 그 다음에 코딩학과 클릭해줘야 돼요. 코딩학과 즉 K8입니다.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코딩학과에서 드론학과로 즉 K8에서 K9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K가 L로 바뀌면 안 돼요. 왜? 코딩학과이면서 A반, 코딩학과이면서 B반인 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K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F4를 하나, 둘, 세 번 누르면 됩니다. 쉼표. 자, 학과에서 코딩학과를 찾아주고 반. 자, 반 드래그하고 D3셀에서 D12셀 드래그 했나? F4 눌러주고 쉼표. 그 다음에 A반.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할 때는 L에서 M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A반에서 B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L7이 L8로 바뀌면 안 돼요. 왜? A반이면서 코딩학과, A반이면서 드론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를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릿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은 자, 보나마나 이거는 는 이럴 거야. 는 라운드 가누르고 라운드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0이면은 정수로 표현하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 그럼 K가 1이 돼야 돼요. K가 1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잖아요. K가 2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뭐가 돼요? 숫자는 average if로 나온 값입니다. A if 0로 나온 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하고 average if 앞에 라운드 쓰고 가로 열고 자 끝에 가로 닫아주 가로 열어주고 끝에 쉼표하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니까 K가 1로 해주면 되겠죠. K1 가로 닫고 그죠? 엔터. 그러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없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있는 거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동 수식을 복사하니까 딱 나오네요. 그쵸? 자 라운드 함수 이해하셔야 돼요. 라운드 함수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표1의 학과에서 표4의 학과에 해당하는 개수를 L13, L14 영역에 계산하시오. count if 함수 사용. count if 함수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if는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카운트는 뭐예요? 개수잖아. 개수.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즉 코딩 학과가 몇 개냐 이거예요. 끊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범위. 요 범위에서 이 학과에서 F4 쉼표 뭐를 찾는 거예요? 코딩 학과. 그러면 자 K13셀 해주면 되겠죠. K13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이 안 되면 바로 위에 셀 선택하고 방향키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5개네. 코딩학과 5명, 드론학과 5명이네요. 14번 표 1의 학과 반에서 표 5의 학과 반에 해당하는 개수를 L18, M19 영역에 계산하시오. count if 함수 사용. S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복수라는 뜻이죠.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고 쭉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범위 1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면 돼요. 뭐예요? 학과에서 범위 학과에서 뭐 코딩 학과 이거나 이고 쉼표 또 반이 뭐 A반이나 또는 B반인 그렇죠? 이 학과와 반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드론 학과 자 학과에서 F4 쉼표
드론학과이면서 드론학과 K18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K18이 K19로 바뀌어야 돼요. 즉 코딩학과가 드론학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K18이 L18로 되면 안 됩니다. 왜? 코딩학과이면서 A반, 코딩학과이면서 B반이니까. 그럼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그렇죠. 문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겠죠. F4 하나 둘 세 번 쉼표. 자, 반. 자, 두 번째 범위 2. 아이고 이거 범위 1이고 잘못했다. 이거 12까지인데. 자, 범위 2 드래그하고 그쵸. 범위 2 F4 쉼표. 이번에는 뭐예요? A반인 거예요. 그쵸?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제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려 그럽니다.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자, F4를 두 번 눌러야 되죠. 왜? 숫자인 행을 고정해 줘야 돼.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L이 M으로 바뀌어야 돼. 즉 A반이 B반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A반인 코딩학과, A반인 드론학과를 구하는 거니까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인 행 앞에 달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코딩학과이면서 A반인 게 없네요. 이상하네요. 왜 영역 카운트 아이고 반이 잘못 선택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딜리트하고 반을 다시 선택할게요. F4 이상하다 했어요. 그쵸? 이상하다 했어요. 엔터. 자,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네, 값이 나왔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표 6에서 1차부터 5차까지 참여 횟수를 H24, H31 영역에 표시하시오. 동그라미가 참여를 뜻함. 카운트 함수. 여러분 카운트 함수는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 근데 이 범위가 뭐에 돼요? 뭐 해야지만 세울 수 있어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숫자나 날짜나 시간만 세줘요. 즉 문자는 못 세줘요. 문자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카운트 함수를 써야 돼요. 카운트 함수는 셀이 비어있지 않은 개수를 세워줍니다. 자는 카운터 가로 열고 드래그하면 드래그하고 이 드래그하면 가로 닫고 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엔터. 5개네요. 비어있지 않는 게 몇 개일까? 여기 비어있지 않은 게 여기서 2개네요. 그쵸? 여기. 뭔가 채워져 있는 건 다 세준다는 뜻이겠죠? 자, 됐습니다. 카운트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는 카운트는 뭐라고요? 카운트는 이 범위에서 숫자든 날짜든 문자든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셀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셀의 개수를 표시해줍니다. 자, 16번 표 6에서 1차부터 5차까지의 불참 횟수를 I24, I31 영역에 표시하시오. 카운트 블랭크 함수 사용. 자,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는 카운트 블랭크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비어있는 셀의 개수. 자, 그럼 볼까요? 는 비어있는 셀이 몇 개인지 가로 열고 1차, 2차, 3차, 4차, 5차 가로 닫고 엔터. 자,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짠.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카운트 블랭크 함수 어떻게 쓰이는지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17번 마지막이네요. 표일의 평균
표일에서의 이 평균이 표칠의 평균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차는 뭘까요? 여기 잘못 나왔네요. 그렇죠? 잘못 나왔네. 자,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퀀시 함수는 가리고 범위 1, 쉼표 범위 2입니다.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줍니다. 빈도수를 세줍니다. 자, 그럼 이거 블록 다 씌우고 하셔야 돼요. 이거 블록 한꺼번에 다 씌우고는 프리퀀시 가로 열고, 자, 이 평균에서 여기다 평균, 그죠? 평균에서 쉼표, 자, 여기 뒤에 있는 걸 해줘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L24와 L28 값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찾아줍니다. 가로 닫고, 이건 배열 수식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줘야 됩니다. 배열 수식은 제가 함수를 가리킨 다음에 그다음 배열 수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 별로 안 어렵습니다. 몇 가지 공식만 외우면 배열 수식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값이 나왔네요. 그렇죠? 00172 프리퀀시. 자, 0서부터 20점대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20점에서 40점대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40에서 60점대가 1개 있고, 60에서 80점대가 7개, 80에서 100점대가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통계 함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